요즘에 줍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 과천입니다. 11억 로또 이야기하면서 뮤버필드 내가구 무순위 청약하고 있다. 앉아서 10억을 번다. 이런 10억 새끼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앉아서 10억 번다 로또 줍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10억에 대한 시대 차익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2018년에 진행한 일반 분양이 문제가 생긴 거죠. 위장 전입이나 부정 청약 사례로 적발돼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 그러니까 요거는 미계약으로 인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과천은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과천은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미계약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전입이나 부정 청약 등 인기가 좋으니까 불법도 판을 쳤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이 취소된 물량들이 다시 공급되는데 문제는요. 왜 10억이 로또가 되었느냐는 그 당시의 차이는 이 정도였다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1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앉아서 보는 거다라고 하는데 요거 대부분이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대랑 늘 비교해가면서 그거는 안전마진이고 앉아서 버는 돈이고 늘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장 줍줍돼서 전매 제한 없이 당장 팔아서 10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 그러면 앉아서 10억 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면 번 건 아니죠. 팔아서 차익이 돼야지 내 돈이 되는 건데 자꾸 그 차이만 보고서 로또다. 그것도 보통은 가장 비싼 가격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15억이던 과천 아파트가 지금은 강남 안 부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지역도에 거품 빠지고 있고 과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했죠.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예전에 똘똘한 한 채 기준 뭐였어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마, 용성, 그 다음에 목동, 분당 판교, 과천 이런 데들을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송도나 청라 이런데 광교나 동탄 심지어는 뭐 의왕 이런 데까지 다 똘똘한 채라고 했었죠. 가격만 잔뜩 올려놓고 붕괴 그러니까 똘똘한 채는 강남 3구 마용성 지금 송파도 불났고요. 마포 성동 말할 것도 없고 용산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두 개만 똘똘한 채라고 하고 있어요. 강남 안 부럽네 하고 있는데 외곽인데 강남만큼 가격을 올렸으면 강남보다 외곽인데 그리고 과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족시설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는 저기 청사라도 있었는데 세종으로 다 빠졌죠. 그럼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영화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천 용인 뚝뚝 떨어지는데 재건축은 올라갑니다. 항상 신고가 찍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폭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똘똘한 한 채 아닌 지역이라도. 그런데요 과천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똘똘해서 지금 가격이 거품인 것을 알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아주 똘똘한 한 채들이죠. 전세 가격 지수는 쭉 떨어지다가 지금 요즘에 또 슬슬 올라가고 있죠. 왜? 10억 로또가 저기 있다는데 가서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저기 들어가 있는 게 좋죠. 앞으로 로또는 과천에도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은 뚝 떨어져 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건 통계상 문제점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하락이 동시에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 보면요. 많이 나올 때는 한 70건대 나오고요. 진짜 이때 코로나로 암울했죠. 연초에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한 중순 가면은 일단 2, 30건 나왔는데 2월에 한 건 됐습니다. 3월에 좀 많이 돼도 10건.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갔느냐. 거래량이 워낙 적으니까 9월에서 10월 봅시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이때 19건에 대해서는 하락 비중이 37%밖에 안 됐다. 그런데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되고 나서 연말까지. 이때 15건에 대해서는 절반이 하락했다. 그리고요. 올해 거래된 요 19건에 대해서는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고가 2개 있었죠? 요 2개에서 재건축 하나 들어가니까 재건축은 신고가를 찍고 있고 나머지는 떨어지더라도 재건축은 오른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건 오른 게 지금 상승장 분위기예요. 거래가 더럽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보면요. 레미안슈르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떨어진 단지죠. 그래서 18억 3천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16억 2천까지 떨어졌고요.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이하로는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똘똘한 채가요.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요. 금매를 안 내놓으니까. 계속 오른다요 하고 있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가격을 안 내리게 만들어서 팔 시기마저 놓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미안 에코팰리스 이런 것들은 신고가 찍었는데 한참 전이죠. 그리고 전세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제 슬슬. 과천 위버필드 21억 9천 찍었다가 20억 21억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21억 2천까지 매물이 나오는 게 21억 매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도요. 신고가는 찍었는데요. 17억 5천 매물 나오던 게 16억 9천 나오는데도 이 신고가 찍고 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역시 갭은 굉장히 커졌고 여기는 멈춘 상황이지만 여긴 좀 떨어지고 있죠. 자, 구림 주공 8단지, 벼량동 주공 5단지 이런데 지금 거래 아예 끊겼죠. 10월 이후 끊겼고 10월 이후 끊겼죠. 신고가 찍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에 맞춰서 다 같이 25억 내놨는데 지금은 24억 매물을 내놔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8억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고. 갭 보세요. 재건축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이틀 남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게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못 파니까 매물 안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다 개소리고요. 3월 4월에 매물 확 늘었죠.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하느냐. 5월 8일쯤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 계약서 한 3일만 늦게 씁시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받고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2천만 원 깎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구두상으로 계약된 것들 엄청 많을 거다. 그 다음에요. 과천 매물이 지금 막 오른다 하고 있는데 거래 더럽게 안 되고요.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데가 남양주, 가평, 과천, 성남, 용인, 처인. 그런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남양주나 가평, 용인, 처인.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아주 안 똘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용인도요. 수지구나. 그 다음에 한 기흥구 정도는 돼야지 좀 아파트도 몰려있고 그렇지. 처인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외곽 지역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평, 남양주 이런 당장 팔아야 되는 1억 미만 갭투기 이런 걸로 빨리 팔아치워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 지역들 외에 고가 아파트 지역들이 몰린 데서는 지금 과천하고 성남 중원구가 눈에 띄게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보면은 18.8%면요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매물이 얼마나 늘었느냐.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죠. 언제부터? 줄어들고 있었는데 8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멈췄죠. 그리고 10월에 또 금리 인상하면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천정을 뚫고 하고 있다. 전월세만 줄고 있고. 근데 문제는 전세 매물이 줄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대출 한도가 줄고요. 원래 근데 전세는 대출 한도가 안 줄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2%일 때랑 4%일 때만 비교해 봅시다.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4억이 대출이 나온다고 쳤을 때 2%면요. 연 이자는 800만 원이죠. 그럼 월 이자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6만 6천. 이만큼 월세를 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4%로 오르면 1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월 이자는요. 133만 2천. 이만큼만 이자로 나가요. 5억 전세면 비싼 전세도 아닌데. 그러면 똑같이 전세했는데 대출 풀로 받았더니 못 버티겠어요. 대출 한 2억으로 줄이고 한 자기 자금 1억 더 해가지고 한 3억 되는 전세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싼 전세를 갈 수요들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경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전세가를 낮춰서라도 새 세입자 드리려고 할 테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낮춰지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막 임대차법 폐지한대요 막 이러니까 급전세 조금 더 볼 사람들도 급전세 보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빨리빨리 계약하고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건데요. 임대차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자꾸 저금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을 임대차법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거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보실 거고요. 폐지해서 전세가를 띄워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취약 가구 중에서 66만 가구가 임대 보증금을 높여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거다. 입주 물량이요? 지금 보면 과천에 전입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왔어요?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 입주 물량 보면은 올해 입주가 적어요? 작년에야 입주가 많았죠. 근데 작년에 많이 올랐죠. 과천. 올해는 입주가 없는데도 떨어지고 있어요.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과잉된 수요다. 그러니까 그 과잉된 수요가 투기로 몰렸죠. 왜? 과천에는 투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과천에 전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투기냐? 자, 과천에 전입이 들어간 이유는요. 과천에 내가 엄청 오래 살아야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분양받으려고.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격 유지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투기로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그 수요들이 빠질 수밖에 없죠. 과천은 공포 수요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천은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인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회비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되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다. 결론, 과천 일단은 똘똘한 채는 탈락이죠. 왜? 똘똘한 채는 계속 오른다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똘똘한 채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계속 올라요. 신고가, 올해 신고가 2개 찍었어요. 2건 신고된 것 중에서 올해 2건 찍었는데 이 중에 재건축 있었다고 신고가 계속 찍는다, 개소리죠. 거래 더럽게 안 되고요. 하락 거래 비중 굉장히 늘었다. 이 와중에 10억 로또요? 이거 당장 팔아서 내 손에 들어와야 10억 로또인 거지, 가지고 있으면요 생돈 날아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 거품은 물론이고 특별히 거품이 많이 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품이 끼었다. 그 근처에 뭐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자족시설이라든가 혹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 보통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가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네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거품은 굉장히 장기간 빠질 것이고, 로또 분양받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은 저 가격에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